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르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호주로 돌아와서 일상을 재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도 시간을 내서 좀 읽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책 중에 하나인 토니 모리슨의 재즈를 다 읽었고, 지금은 이제 김현수 작가님의 시절 일기를 읽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책을 고르는 기준과 또 11월에 읽으면 좋을 만한 어떤 추천 도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댓글로 어떤 분이 이제 책을 고르는 기준이 뭐냐고 여쭤봐 주셨는데, 저는 보통은 이제 제가 읽는 책, 구매한 책이 있으면 이제 알라딘이나 예스24 같은 온라인 서점에서 빅데이터를 통해 제 취향에 맞는 책을 자동으로 추천해 주잖아요. 그 추천해주는 그 빅데이터에 의존하기도 하고, 또 저랑 취향이 같은 비슷한 분들의 이제 인스타나 블로그를 팔로우한 다음에 좀 그분이 되게 재밌게 읽었다고 한 책을 좀 눈여겨봤다가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읽는 편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리디북스에 있는 이제 북클럽, 리디북스 북클럽에 가입해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책들 중에서 읽어볼 만한 책들을 찾아서 읽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분야, 예를 들면 뭐 역사나 정치 이런 분야에서 좀 흥미가 갈 만한 제목, 표지 이런 거를 보고도 결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그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랑 지금 이 영상을 같이 콜라보 하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매달 추천 도서가 올라오더라고요. 좀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공공기업의 추천 도서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가 지난 한 6월부터 계속 보다 보니까 굉장히 양질의 도서, 사람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도서, 그리고 좀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이 좀 알지 못하는, 근데 굉장히 놓치기에는 아까운 그런 책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1월에 추천도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나온 추천도서 6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정세랑 작가님의 지구에서 하나뿐이라는 책입니다. 난다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정세랑 작가님은 워낙 유명해서 소설이나 문학을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소설 속에 묻어있는 어떤 작가님 특유의 명랑함, 유쾌함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책은 약간 판타지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 우주 외계인 경민과 지구인 하나의 아주 희귀한 종류의 사랑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 책을 언젠가는 읽어봐야지 하고 장바구니에 넣어놨거든요. 이 웹사이트에 소개해준 글을 보고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강렬하게 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구에서 하나뿐은 하나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굉장히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흥미가 확 가고, 저도 소설을 읽을 때 어떤 슬프다고 막 우울하게 쓰는 것보다 슬픔을 약간 웃으면서 담담하게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소설들을 좋아하는데, 이 책을 추천한 정여울 작가님 또 교수님이 이 책은 해맑고 유쾌하며 사랑스럽고 슬픔을 삶의 근원적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인물들의 성숙함과 담담함에서 나오는 투명함, 이거를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어요. 제가 읽어봐서 잘은 모르지만 어떤 두 사람의 이 망망대해 같은 우주와 지구에서 만난 두 사람이 정말 애틋하게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런 책일 거라는 어렴풋한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고 있는 책은 독서 주방이라는 책이네요. 이것도 굉장히 표지가 특이한 것 같아요. 이 칼과 이제 냄비 뚜껑이 있고 그 위에 책이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굉장히 감각적이면서 눈에 띄는 표지가 인상적이고요. 그 웨스턴 조선 호텔의 총주방장인 유재덕 셰프가 이제 잠시 쉴 때마다 읽었던 책, 그리고 음식 이야기를 이제 엮은 글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이제 스타 셰프, 냉장고를 부탁해에서도 나온 스타 셰프님들에 대한 어떤 매력, 호응 이런 것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보다 더 깊숙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음식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대할 때 어떤 사유를 하고 또 음식과 관련된 어떤 문화,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소개하고 있고요. 좀 먹방에 대해서 요즘 나오는 먹방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회의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음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유하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영혼 있는 노동이라는 책입니다. 한국의 노동법과 일의 미래라는 부제 같은데 굉장히 굵직한 원래 제목처럼 이렇게 메뉴에 표지에 적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왔는데 공항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차역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주 5일제 근무와 그 다음에 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그런 투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는 정말 열심히 일한다, 너무 많이 일한다 이런 생각을 항상 받았거든요. 물론 한국도 굉장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어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노동법이나 일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노동들이 기계화되면서 뭐 일자리가 조금 줄어들거나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 앞으로 사람들이 뭐 기계화되고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기계화된다고 해도 인간에게 노동과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인간의 한 정체성이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 노동을 얼마나 인간답게 할 것인가에 관한 책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꼭 누구나 읽어봐야 될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천해주는 책이 되게 좋은 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또 소개한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에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자연과학 분야의 책인데 제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친애하는 인간에게 물고기 올림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부제로는 물고기 박사 황선도의 현대판 자산어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벽에 이런 표어가 써 있다고 해요. 지구 생물의 80%는 바다에 살고 있고 우리는 오직 1%만 알고 있다. 이 비슷한 말로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이제 바다 아래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지구의 3분의 2인가요? 하여튼 그것을 경험하는 일과 똑같다. 이 말에 제가 혹해서 스쿠버 다이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다 아래의 세계, 거기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는 책인 것 같고, 그리고 이 황선도 관장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물고기 박사라고 불리시는, 토종 물고기 박사라고 불리시는 황선도 관장님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바다 생물들을 이제 소개하는 책을 이 한 권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선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던 어떤 해양 생물들, 고등어나 명태, 대게, 꽃게, 문어, 낙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정보나 상식을 알 수 있는 책입니다. 딱딱한 책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속 좁은 사람들은 왜 밴댕이의 비유가 되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우리가 들어봤을 만한 말들, 근데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당연하게만 받아들였던 그런 속담들. 그다음에 슈베르트의 명가곡에 나오는 숭어는 숭어가 아니라 송어다. 이거와 관련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흥미를 자극하면서 쉽게 풀어놓은 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소개한 책은 아기 말고 내 몸이 궁금해서 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과학 기자분이 이제 본인이 임신을 했을 때 겪었던 어떤 일들, 그리고 내 몸의 변화, 임신을 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몸의 변화를 어떤 과학 기자의 관점에서 서술한 책인 것 같아요. 특히 임신을 하다 보면 굉장히
큰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몸의 변화는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임신을 해보진 않아서 예를 들면은 뭐 산후우울증, 임신성 당뇨병, 그다음에 체중의 변화, 빈혈 뭐 이런 많은 변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서술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정보만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엮은 에세이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여성이라면,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반드시 봐야 될 책이 아닐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우리 사회가 임신한 여성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어떤 출산과 관련된 의제나 정책의 문제, 이런 사회학적인 현상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네, 많은 도움, 유용한 정보 얻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추천 목록에는 항상 그림책과 동화도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추천하고 있는 책은 새들의 밥상이라는 책입니다. 이유만 작가님이 집에 있는 뒷산에서 60여 종의 새를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고 새들에 관한 글을 쓴 책인데요. 표지만 봐도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정확한 그림체인 거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주에는 정말 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새들을 볼 때마다 쟤네들은 뭘 먹고 살까? 어디서 잘까?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이런 것들이 항상 궁금했는데 호주에 있는 새들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하겠지만 이 책을 보면서는 이제 새들에 관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새가 뭘 먹는지를 보고 어떤 새들의 생활을 짐작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새들이 먹는 식물이나 곤충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들이랑 봐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추천 도서는 우리가 몰랐던 우리 음악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국악이라고 하면 저도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렵고 난해하고 익숙하지 않고 이제 그런 어떤 국악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안타까워하신 작가님이 이제 음악 교육 서적을 내셨어요. 특히 청소년 독자들이 이렇게 많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악을 접할 수 있도록 책 안에 이제 QR 코드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감상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음악을 좀 안 듣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그 애플 뮤직에 가입하면서 음악을 좀 운전하면서 많이 듣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운전하면서 음악을 들을 때가 가장 좀 신나더라고요. 귀에 잘 들어오고.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이 책을 소개하면서도 드는 생각이 애플 뮤직에서 국악을 좀 검색해서 운전하면서 좀 들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책을 보면은 국악에 대한 또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또 알고 듣는 것과 모르고 듣는 것에는 천지 차이가 있잖아요. 왜 음식도 재료가 뭘 들어갔는지 알고 먹는 것과 재료가 뭔지 모르고 먹는 것과 큰 차이가 있듯이 국악도 좀 알고 들으면 좀 더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이 책도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6권의 그 책 나눔 위원회의 11월 추천 도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정말 읽고 싶은 책은 아기 말고 내 몸이 궁금해서와 지구에서 하나뿐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추천 도서가 끌리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거나 아니면 중에 읽어봤던 책인데 너무 좋다 하는 게 있으면은 저한테도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독서노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